특별한 분들이 오셔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여름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우리 국민들 다 고생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에어컨도 틀지 못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아주 쌀쌀해졌는데요. 학교에 지금 제대로 난방도 하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이 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가 들어가지고 펄럭펄럭거리는 소리, 그리고 추운 급식실에서 밥을 먹으면서 또 배탈이 나는 아이들, 지금 우리 그 학교가 정말 쾌적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찜통교실, 겨울에는 냉동교실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대 때부터 민주당에서 많은 애를 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법안이 7개나 6개나 올라와 있지만 지금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 정치권을 바라만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또 우리 아이들이 겨울에 여름에 찜통교실 냉동교실에서 고생하겠다 생각을 해서 발벗고 나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특히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5만 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고 그리고 많은 노력들을 캠페인을 걸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국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전병원 원내대표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특별대책위원회를 맡고 있는 경기도 부천 소사의 김상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각지에서 오신 학부모님들과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학부모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양주에서 강현미, 백경아, 강은혜 선생님 참여하셨습니다. 부천에서 정영분, 강영미, 한명숙 학부모님 참여하셨습니다. 광명에서 방희숙, 박효실, 권희옥 학부모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성남에서 이병수 학부모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구리에서 이미미, 하태숙 학부모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의왕에서 장태환, 성명순, 차미진 학부모님 참여해 주셨고요. 충청도에서 충남 천안에서 또 오셨습니다. 천안에서 서정화, 김길자, 김미은 학부모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 이 문제에 국회 관심을 많이 갖고 활동하고 계신 우리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도의원님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기도 특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충남 천안에 박완주 의원님 참여해 주셨고요. 경기도 안산에 부자연 의원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리뷰에 있어서. 네, 경기도 고향 일산에 유은혜 의원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한 말씀씩 해주시고 오늘 순서는요. 그리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입법 의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남의 이병수 학부모님과 천안의 서정화 학부모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남의 이병수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한 것들이 이렇게 광범하게 전국적으로 퍼지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무적인 일이고요. 왜 이렇게 퍼지냐고 했더니 너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교육용 전기는 92년도에 종별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신설된 이유는 교육 여건이 악화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으로 학교에 대해 어떤 플러스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부터 신설이 됐고요. 그것이 20년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강산이 2번 변했고 그 강산이 2번 변한 것 때문에 교육에 대한 어떤 지체 현상도 발생하고 교육에 대한 환경 지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학부모들이 모여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쪼록 우리 학부모님들이 힘을 내시고 화이팅 하셔야만 이것이 관철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화 의원님.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온 학부모, 천안에서 온 용복중학교 운영위원 서정하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평범하게 말씀을 대한민국의 어머니들하면 다 아실 거라고 보십니다. 여름에는 찜통더위, 겨울에는 냉방교실. 이게 현실입니다. 누가 어떻게 공부를 아이들에게 하라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 저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교실에서는 외투를 벗으래요. 등하굣길에서만 외투를 입고 실질적으로 공부에 열중해야 되는 그 시간에는 아이들이 벌벌 떨면서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이런 상황들을 잘 대변해 주셔서 꼭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절절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은 우리 부천의 강영미 학부모님하고 광명의 반희숙 학부모님께서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올해 긴 여름이 유난히 더웠고 앞으로 올 겨울의 추위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지금의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해가 더해갈수록 최악의 전력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교육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제대로 냉난방을 하지 못한 채 찜통교실에서 더위와 씨름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못해 경기도 성남에서 전국 처음으로 학부모가 모여 교육용 전기 인하운동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서명운동이 시작돼 전국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지금까지 교육용 전기료 인하 서명운동을 벌여왔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육활동 주 5일 수업으로 인한 방학기간의 단축으로 혹서 혹한기에 수업의 증가 및 수업의 디지털화 등으로 전기 사용량은 많아지고 있고 본격적인 스마트 교육이 실시될 경우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지금보다 더 많은 전기 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육용 전기료는 2008년부터 6년 동안 약 40%가 인상돼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에 이르고 있으며 순수 운영비의 상당한 금액을 차지해 냉난방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 당연히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여름에는 찜통 교실에서 무더위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끼리나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불쾌지수가 높아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냉동교실에서 장갑을 끼고 추위와 싸우고 공부와 싸우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감기라도 걸리면 며칠씩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19세기 교실에서 21세기 교육을 받는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원전 비리로 수조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원전 마피아라는 웃지 못할 신종 언어들이 매스컴에 회자되는 우리 대한민국을
어린 학생들이 볼 때 올바른 인성이 길러질지 걱정이 됩니다. 잘못은 어른들이 하고 왜 학생들이 힘들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 기성세대이자 학부모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과연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면서 학생 인권이 안중에는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부모 학생들의 교육용 전기료 인하 요구는 전기료를 낮춰 전기를 많이 쓰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절전은 하되 전기료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학교 운영비 중 교수 학습 활동비, 학생 복리비, 교육비, 시설 유지 보수비 등을 줄여야 하고 전기료가 무서워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고작 몇 시간 반짝 냉난방을 가동해야 하는 현실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교육의 특성상 전력을 많이 쓰는 계절과 시간대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육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 전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요금 인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육용 전기는 전체의 1.7%에 불과하고 거기에 초중고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는 불과 0.8% 정도이기 때문에 그 요금을 일부 낮추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교육용 전기료 전기사업법 합리적 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단순한 문제의 제기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원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여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 문제로 이어질 것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조속히 전기사업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어 학교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9월 11일 청와대 민원대기를 시작으로 산자부 장관 면담, 교육부 장관 면담, 여야 정당 정책실 방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의원 면담, 여야 국회의원 공동 발의, 입법 청원 등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서명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며 다른 지역과 연대하여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학부모로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참 어른들이라면 학생들에게 꼭 해줘야 하는 책무입니다. 낮 시간에 전기료가 비싸 초중고 모두가 싼 전기료를 사용하는 야간 학교로 전환해야 할까요? 이런 해결할 책무를 관련된 분들이 강한 신념으로 믿음을 보이고 약속을 한다면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믿으며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 우리 시대 존경받는 선망의 일꾼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 학부모 일동은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야 한다. 2. 교육용 전기료는 불합리한 기본요금을 없애고 전력량 요금만 부과하라. 3. 교육용 전기요금의 전력 사업 기반 기금을 면제하라. 4. 찜통교실, 냉동교실 해결을 위한 학교 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하라. 2013년 11월 15일 교육용 전기료 인하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학부모 일동. 네,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좀 길었지만 학부모님들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교육용 전기료 인하 관련해서 법을 발의하고 우리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격려 말씀 또 필요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깥의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도 이 실내에 있으니까 그렇게 추운지 모릅니다. 물론 에너지 전략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쌀쌀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그렇게 춥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혹시 우리
초중고, 특히 초등학교에 혹시 가보셨는지, 만약에 가보셨으면 잘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학교 복도에서 막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워서 거기 서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가보면 파카를 입고 막 뛰어서 교실과 교실을 이동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어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에너지 전략한다라고 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각 회사, 기업, 그리고 관공서, 심지어 이런 국회와 정부에서도 우리는 복도에서 너무 추워서 뛰어다니지는 않을 정도의 그런 걸 하면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어른들로서 상당히 무책임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초중고 전기요금 전체 전력량의 전기량이 소비량이 전체 전력량의 한 0.7에서 0.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동결 이런 정도가 아니라 파격적으로 좀 낮추고 우리 학교의 전기요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전기사업법 법률안을 다뤄야 될 산업통상자원회 소속 부자연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미래이고 또 이 아이들이 쾌적한 교육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인데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찜통 교실 또 냉동 교실 속에서 어렵게 힘들게 공부하는 아이들 현실을 도저히 지켜볼 수 없어서 이 국회까지 와서 이런 기자회견까지 이렇게 오게 된 이런 현실을 정치권에 있는 한 사람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 현실을 반드시 개정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이후에 책임져 나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기운 내시고 저희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교육의 기본권입니다. 이런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그동안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 학부모님들과 저희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서 법 제도적인 개선과 예산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렇게 이른 아침에 참석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법안소위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원내대표를 만나 뵙고 정말 가슴에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국에 현재 초중고 우리 아이들이 760만 명입니다. 아마 모든 국민이 그 자식이나 손주 없는 집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후진적인 교육 환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지난 국감을 통해서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조만간 전기요금이 인상 계획이 있을 때 교육부 특히 초중고 전기요금은 동결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아냈지만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 선진화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 운영비는 제자리인 이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많은 곳에 투자를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한다고 하지만 지난 80년대는 산업에 투자를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을 100원짜리를 69원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21세기에는 우리 창조경제의 핵심은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는 것이 그래봐야 1년에 초중고가 갖고 있는 전기요금이 4,500억 정도입니다.
그걸 다 무상으로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봐야 1, 2천억 원인데 이 정도 해외 나가서 원전 비리로 1년에 수조 원씩 혈세 낭비하는 거에 비하면 충분히 우리 760만 아이들한테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함께 특히 민주당이 이 전기요금,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반드시 관철하는데 우리 학부모님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힘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 운영비의 25%가 전기요금입니다. 그것도 찐통 냉동교실인데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꿈나무들이 학교에서 정말 공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번에 꼭 관철되도록 저희 민주당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가장 통과시켜야 될 주요 입법 속에 이 법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